1049 말고 없니? 딴 거 괜찮아? 52요. 52. 자, 아니에요. 이거 그냥 틀린 거예요. 그냥 틀린 게 뭔 소리야? 그냥 해볼게요. 네. 이거는 미인가가 그럼 방학 때 니네 열심히 하면 계획했던 것보다 진도 더 많이 나갈 거야. 그래서 미리 예고했던 대로 앞단원이 다 계산 문제 위주다 보니까 숙제가 살벌하게 나가요. 그린에 아시겠지만 그린은 계산 단원 뭐라고? 계산이 더 적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이니까 더 많이 해야지. 중요하잖아 계산이. 계산을 소홀히 하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너무 니네 구구단 딸딸딸 외운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어쨌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니네가 게으르게 하잖아. 그럼 진도를 계획했던 대로 못 나가. 그럼 게으름의 기준은 뭐가 되겠냐? 숙제를 물론 많이 내주니까 좀 덜 해올 수 있어. 작년에도 그랬어. 근데 애들이 다 성실하게 남아서 다 하고 갔어. 4시간 수업하고 나서 1시간씩 남아서 또 하고 갔단 말이야. 근데 니네가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해줘야지만 선생님도 아 그래 얘네들이 좀 교재를 잘 메꿔서 하네 라고 어느 정도 좀 확신이 있어야 진도를 나갈 거 아니야. 선생님이 도형에 달명할 때 프린트를 준 이유는 숙제야 뭐 그냥 고만고만 했는데 틀리는 양이라든지 니네가 이해하는 정도를 보니까 뒤에 거를 그냥 나가기에는 너무 선생님이 불안했어. 중요해서 준 것도 있지만 그래서 프린트를 준 거야. 근데 3학년 1학기 거 할 때는 그렇게는 안 할 거야. 프린트를. 왜냐면 문제량이 많거든. 그런데다가 프린트까지 주면 너무 힘들거든. 그거는 나도 내가 생각해도 상식 밖이야. 그것까지 하게 되면. 물론 내가 학생이면은 욕심 갖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너네들한테 그 수준을 바라지 않았고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삼상책 하나 사라 그랬잖아. 최상위 사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 하는 것만 해도 성공이니까 일단은 과제가 좀 많은 거는 그냥 참고 하세요. 두 번째 대단원까지만 많아. 근데 많은 게 귀찮은 거 아니에요? 많다는 거. 그래. 그래서 많이 내주는 또 다른 이유는 그냥 계산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안 어려워. 그래서 많이 내주는 거야. 어려운데 많이 인수분해. 어렵잖아요. 안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뭐 복잡한 인수분해 단원이 있는데 거기는 내가 다 도와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린을 막 한 챕터를 하나씩 다 내었단 말이야 하루에. 그게 한 챕터가요. 10장 정도 돼. 10장. 인수분해가 두 파트인데 한 파트가 10장 정도 돼. 구성은 똑같아. 니네 지금 쓰는 책하고. 그래서 원래는 통으로 잘 안 내었단 말이야. 유형에서 그 스팀까지 내줬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었다. 근데 방학이니까 또 가능해. 걔네 내가 아까 말한 애들은 방학 때 내준 게 아니야 심지어. 학기 중에 내렸어. 근데도 해와. 그럼 내가 얘기했지. 걔네가 니네보다 머리가 안 좋다니까. 그런데도 해왔어. 귀찮다는 생각만 좀 버려. 그럼 충분히 다 니네가 할 수 있는 양이라서. 그래서 내주는 거야. 니네를 믿으니까. 어? 그리고 2차 방정식 단원 나갈 때부터는 이제 이해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때는 평소처럼 숙제 나갈 거야. 물론 4시간 수업하면 그거와 비례하게 숙제가 많은 건 니네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알았냐? 수업 시간이 2배인데 숙제가 지금이랑 똑같은 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진짜 배배라는 거. 기본적으로 점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소 같으면은 숙제가 어떻게 나왔어? 평소 같으면 개념 설명한 날은 최근에는 A 단계랑 대표 문제만 내겠지. 근데 4시간 수업하면은 개념 설명하고 쉬는 시간 했다가 유형 다 풀고 쉬는 시간 했다가 그림도 풀어. 많이 나가면. 그럼 숙제가 B 단계, A 단계 다 그림, 게이다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야 숙제가. 4시간이면 그렇게 돼. 그럼 학원에서 2시간 동안 숙제를 하고 집에 보내진 않을 거 아니야. 그건 돈 아깝잖아. 니네 학원비를 그렇게 많이 내는데. 학원비 비싼 건 알지? 여름방 방학 때 돈 더 내는 건 알죠? 얼마인지 몰라도 더 내는 건 알잖아. 알지? 니네가 돈 내는 거 아니니까 모르잖아. 근데 어쨌든 니네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수업하는 거니까 나도 그거에 맞춰서 진도를 당연히 나가야 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좀 잘 따라와 주면 선생님이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나가는 거야. 정말 니네가 열심히 잘 따라오잖아? 그럼 3상을 다 끝낼 수도 있어. 2월까지. 근데 선생님이 계획한 거는 끝내지는 못해. 그렇게 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다 끝내고.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도 진도 생각을 하고 있어. 조금 빨리 나가야 돼. 사실 내가 2학년 2학기 거 할 때 천천히 나갔어. 어려워서. 근데 그 어려워서 프린트까지 섞어서 한 게 니네가 내년에 2학기 기말고사 볼 때 되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까먹겠지만 나중 가면 다시 기억이 나니까. 알겠죠? 그래서 3상 할 때는 책으로만 할 거야. 되도록이면. 자, 알겠죠? 그래서 방학 때 파이팅해서 열심히 합시다. 알겠지? 숙제 그리고 시간이 아마 남을 수도 있어. 나오면 당연히 선생님은 뭐를 주겠냐? 숙제할 시간을 줘요. 알겠지? 그렇게 할 거니까 열심히만 합시다. 숙제 많다고 힘들다고 티는 내지 말고 속으로만 힘들어하고 집에서 숙제할 때 드리는 시간 평소보다 0.5배 이상 더 많이 투자하시고 알겠죠? 평소처럼 하면 절대로 숙제 다 못합니다.
알겠지? 숙제가 많아. 근데 내가 진도 많이 나가서 그런 것도 있고 수업 시간이 기니까 많이 나가는 거야.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 알겠죠? 방해가 어쩔 수 없어요. 많이 나가니까. 평소처럼 진도 나가게 되면은 숙제가 당연히 평소랑 똑같지. 근데 많이 나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뭐 여담이긴 하지만 숙제가 적은 거를 너무 기뻐하지 마 사실은. 왜냐면 공부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 공부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학원에서 집중해서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숙제하는 것도 중요해. 그거 못지않게. 근데 숙제 양이 적다고 얼른 하고 놀고 자고 뭐 그건 니네 자유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저 학원은 숙제가 적어서 편하대. 이 학원은 숙제가 많아서 빡세대.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나는 편한 학원 다녀야지, 나는 다니고 싶다 또는 다녀야지 좀 공부 편하게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취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많고 적으면 기준은 없어. 알겠냐? 많고 적으면 기준은 없는데 내가 내주는 숙제가 적지는 않죠. 평소에 나가는 게. 근데 나중에 내신 대비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숙제 많아요. 영어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영어 내신 대비할 때 각오해야 돼. 숙제 엄청 많이 나와. 모든 영어학원이 숙제 엄청 많아. 근데 그것보다는 이 학원은 적어. 이 2학년 3학년 애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영어학원 숙제 너무 많대. 그 숙제 왜 못해왔어? 라고 물어보면 영어 숙제가 너무 많아서 못해왔대. 어느 정도니? 라고 봤더니 숙제 문자 하는 거 보여줬어. 봐도 수십 페이지야. 단어 암기부터 해석 이런 문장을 적어놓고 해서 너무 많더라고. 내가 봐도 이거 어떻게 다 하냐? 새벽 늦게까지 한대. 내신 대비기간이. 그래도 다 못하는데. 학교에서도 한대. 그래놓고 수학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니? 숙제도 못해왔는데 심지어 잠을 못 자서 줘라. 내신 대비 기간이. 안쓰러워 사실 그런 거. 근데 그건 못 피하잖아. 그렇다고 학원 영어 끊고 혼자 내신 대비 할래? 그럴 자신은 사실 없잖아요. 물론 좀 영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애들은 내신 대비 기간에 영어 학원을 쉬는 애들이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학교 시험을 영어 수학만 보지 않잖아. 근데 다른 건 어떻게 봐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처음에 애들이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영어 수학만 잘 보고 나머지 과목을 다 망친 거야. 근데 그게 주된 이유가 숙제가 너무 많아서. 근데 그게 이제 내 책임도 있을 수 있어. 나도 숙제가 내신 대비 때 숙제가 적지 않아요. 근데 영어하고 숙제가 너무 많으니까 타과목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선생님도 시험 대비 기간 거의 마지막 주 됐을 때 숙제를 안 내줘. 왜냐면 다른 과목 공부하라고. 숙제 절대로 안 내잖아. 근데 너 이제 책임 밀렸다. 그런 거는 내줘. 근데 성실히 잘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숙제 안 내줘. 다른 공부하는 거. 그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 선생님도. 영어학원은 안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하지만 다니긴 해야 되니까 내신 대비 기간 한 달 동안 쉬는 애들이 꽤 많아. 저쪽 치읓 뭐 학원 있잖아. 저런 학원 다니는 애들은. 시은 뭐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우시우? 치읓. 그래서 저기 다니는 애들은 2학년 3학년 애들 중에 저쪽 다니는 애들 많은데 다니는 애들 많은데 한 방학 때 내가 내신 대비 때는 항상 쉬어. 자기 혼자 할 수 있냐 했더니 할 수 있대. 학교 시험이 안 어려우니까 그런가 봐. 뭐 그건 존중해 줄 수 있지. 근데 그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성적이 더 올랐어. 그래서 걔. 차라리 그런 게 이득 아니에요? 영어 성적 그대로. 돈도 그렇게 돈도 아끼고 좋은 거지. 내신 그 대비 돈으로 이제 많아. 그 돈으로 독서실을 다녔대. 그렇게 했다가 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애들도 애들이 그렇게 잘 성적이 나오니까 그거 따라서 하는 애들도 많아. 뭐 그건 이제 나중에 니네가 경험을 한번 해봐. 맞죠? 뭐 영어학원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숙제가 당연히 많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숙제 적은 학원에 취해 있지 마 절대로. 숙제 적으면 공부 편하게 할 것 같죠? 편하긴 하겠지. 숙제하는 시간 1시간도 안 걸릴 테니까. 민강아! 네. 졸고 앉아있어. 아니에요. 대놓고 졸고. 꼬박꼬박 졸았어. 숙제 적어 나가는 가면은 심리적인 만족감은 당연히 있어. 왜? 맘만 먹으면 그날 다 하거든. 30문제 안 되는 학원 많아. 동네 학원도 그렇고. 와 30문제 30문제 또 안 내줘. 과외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내주는 선생님들도 되게 과외는 되게 많이 내주고. 아니 과외도 선생님 마음이야. 근데 보통 중학교 과외는 숙제 많이 안 내줘. 아니 그냥 책 한 권으로 하다 보니까 B단계도 이렇게 이런 걸 만나 치면은 다 안 해. 나눠서 내줘. 이런 것만 해도 반으로 나와. 그럼 몇 문제 안 되거든 그러면. 이거 이번에 내가 내준 게 40문제 정도잖아. 20. 그래 숙제가 맨날 그래. 뭐 그런 거 하다가 이런 학원을 오면 애들이 느끼는 게 뭔지 아냐? 숙제가 너무 많대. 난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아니 이것도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수학을 잘하려고. 내가 니네들한테 가이드라인 제시해 준 거 얘기했잖아요. 문제집 개인적으로 하나 더 풀어보라고 했잖아. 그럼 걔네들한테 그거 얘기하면 경악하겠지. 어떻게 그거까지 다 하냐. 못해 그러면. 저희도 처음에 그랬지. 못해. 근데 아니야. 근데 난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못해.
알겠어요? 고등수학 어렵다 하잖아. 중학교 때 그렇게 하는 애들은 절대로 못해. 끔찍한 얘기 해줄까? 고등학교 수학 숙제 30문제 하는 거랑 중학교 숙제 30문제 하는 거랑 3배 차이 나요. 어렵거든. 모든 단원이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숙제하는데 투자하는 시간을 많이 하라고 한 거야. 고등학교 숙제 못해 그러면. 평소에 1시간도 안 하던 애가 수학 숙제 하면 못해. 버릇이 그렇게 안 돼 있거든.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없거든 걔는. 아 못해. 그냥 학교에서 대충 할래. 그럼 못해 어때? 시간이 없었대. 아니야. 근데 내가 전화해보면 다 똑같아. 다 한 것처럼 그냥 자던데요 이러고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안 했거든. 그럼 본인 잘못이야 그건. 내가 숙제를 많이 내준 게 아니에요. 핑계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아직 니네 중2잖아 이제. 응? 그리고 고등지도 나갈 때까지는 약 8개월 정도 남았어. 그럼 그때까지 니네 버릇을 안 길러놓잖아. 그럼 고등학교 내신이든 진도 나가는 거 적응 절대로 못해. 난이도에 대한 적응도 힘든데 숙제가 오래 걸리고. 그럼 고등학교 숙제는 많이 못 내줘요. 그래서 지금이야 내가 막 한 단어씩 다 내주잖아. 고등학교 진도 나갈 때 그렇게 안 내줘. 나도 니네 힘들어하는 거 아니까 적당히 내준다. 그래도 오래 걸려. 알겠니? 그래서 방학이기도 하고 뭐 정신교육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민강아 또 자. 안 졸려요. 안 졸려요. 잔혹 안 졸리네. 이거 보고 있어. 너는 학원 오면 뭘 보고 있어? 꼬박꼬박 졸고 있었으면서. 많이 보고 있어. 그래 졸면서 공부하는 넌 초능력이 있냐? 어? 자 꿈에서 공부했나? 알겠지 민강아? 네. 뭐라고 했어 내가? 숙제 많다고 투덜거리지. 그래. 자 제일 중요한 거 얘기했네. 투덜대지 마. 네. 알았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학습량은 많을수록 무조건 성적과 직결해. 20문제 풀었다고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은 진도만 빨리 나가지 결국엔 나중에 시험 보잖아? 절대로 시험 못 봐요. 잘 볼 수가 없어. 근데 얘기해줬잖아. 그래서 수학 시험 끝난 애랑 수학상 반 나간 애랑 다간평가 봤더니 얘가 더 잘 봤다 그랬잖아. 버릇이 잘 돼 있는 애 진도만 빨리 나가네. 팩트라니까. 알겠어요? 물론 니네 진도 빨리 뺄 거야. 근데 선생님이 말한 거를 약속을 안 지키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선행을 빨리 나갔을 때 니네가 의미 부여가 다 되려면은 내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 무조건 지켜야 돼. 알았냐? 네. 그렇죠? 똑같은 얘기 계속 하지. 저번에도 했죠. 시험 보고 나서 잘 지켜야 돼. 자 합시다 그러면. 자 사다리꼴인데요. 수요일에 2시간 한다고 얘기했지? 저번 시간에? 자, AOD의 넓이가 16일 때 전체 넓이를 계산해라. 자, 이거 앞에서도 닮은 문제에서 있었는데, 자, 나비 모양, 이렇게 두 개 나비 모양 맞습니까? 닮은 게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인 거 이해됐나요? 자, 그럼 위에 거가 2고 아래 거가 3이야. 그러면 닮은 비를 알면은 넓이의 비를 편하게 계산할 수 있죠? 제곱해가지고 4대 9가 되는 거 이해됐지? 자, 근데 AOD의 넓이, 얘의 실제 넓이가 16이라고 하셨으니까, 자, 비례식 세우면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4일 때 16이면 9일 때 얼마예요? 여기 식 세우면 되겠죠. 얼마냐? 36인가? 그쵸? 36 되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왜 막혔어? 이거 못 구한 거잖아. 자, 이거 우리 앞에서 했던 평행선과 선분 개념 중에, 평행선과 선분이 아니잖아. 나비 모양. 나비 모양 말고. 나비 모양 지금 했잖아. 그 사각형의 성질에서 넓이 관련된 성질 중에서 평행선 사이에 삼각형이 있으면 자 움직여도 넓이가 안 바뀐다는 사실 알고 있죠? 그럼 이 개념에서 중요했던 게 뭐였어요? 실전에서 많이 쓰는 거 내가 뭐라고 알려줬지? 자, 두 삼각형 넓이 똑같지? 그럼 포개져 있지 않은 1번 부분하고 2번 부분 넓이가 무조건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아. 그래서 포개져 있지 않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넓이가 똑같단 말이야. 거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저거를 하나 계산해야 되는데 잘 봐. 닮은 비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2대 3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 대 여기의 길이의 비도 2대 3이지? 그럼 갈 수 있지 않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밑변의 길이의 비가 2대 3이니까 넓이의 비도 2대 3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요. 24죠? 자, 여기가 실제 넓이가 24죠? 그래서 반대편도 똑같이 24가 됐다. 자, 그럼 4개 다 더하면 다 됩니다. 됐죠? 자, 다 더하면 얼마냐? 48. 100이죠? 100.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2번. 자, 그 다음 1060. 62.
아까 성빈이 몇 번이라고 그랬지? 62. 자, 이거 내가 별표 치고 생각 좀 해보라고 한 거지? 이거 방금 뭐 했었어요? 자, 이거 내신 문제로 좀 잘 나와요, 사실은. 이거 학교 교과서 나중에 받아보면 다 있는 문제거든요. 자, 건널비의 비를 물어봤죠. 자, 입체도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피의 비만 물어보진 않아.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자, 설명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왼쪽에 있는 조형물이 있는데, 걔를 얘들아, 이 단어는 핵심이 뭐냐면, 닮은 비를 이용해서 건널비랑 부피를 편하게 계산해? 라는 거란 말이야. 그럼 닮은 비를 무조건 찾아야 돼. 오케이? 얘가 닮은 게 응? 자, 그래서 9는 원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닮은 관계인 거 맞나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큰 구하고 오른쪽에 있는 작은 구의 닮은 비를 찾아야 돼. 근데 왼쪽에 있는 조형물을 정면에서 보면 마치 이렇게 보일 거야. 정사각형 안에 원이 가득 차 있게끔 그림이 보일 거야.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조형물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쬐끄만한 원 4개가 같은 사이즈의 원 4개가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틀 안에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작은 곡은 4개가 아니라 8개가 차 있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거 하나랑 닮은 비가 몇 대 몇일까? 1대2. 자,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반일 거 아니겠냐? 그럼 지름이 얘는 한 칸이고 얘는 반지름이 이렇게 한 칸인 거지. 요거랑 길이가 똑같겠지. 따라서 지름이 얘가 얘의 2배가 되겠죠. 자, 따라서 큰 것 대 작은 것의 닮은 비가 2대1이야. 자, 문제에서 건널비를 물어봤으니까 제곱해야 되는 거 맞나요? 4대 1이겠죠. 자, 지금 계산한 거 뭐냐? 큰 구와 작은 구 하나의 건널비의 비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전체 건널비의 비인데 오른쪽에 쬐그만한 구가 8개가 있다 그랬지. 그럼 따라서 큰 거는 4에 해당하는 큰 구 하나 있고 8이요. 오른쪽에는 1에 해당하는 게 총 8개가 있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맞고 나면 1대 2 비율이 됩니다. 자, 됐죠? 넓이를 직접 계산하지 않지. 이렇게 비율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자, 답이 1번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도 되나? 오른쪽 페이지 모르겠는 거. 자, 185페이지요. 185페이지. 재현이 괜찮니? 모르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쪽 봐봐.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86페이지. 저 170이요. 70? 네. 70? 자, 얘는 부피입니다. 잘 보세요. 구 모양의 풍선이 있다. 뭐 풍선 실제로 불면 이렇게 구 모양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그냥 구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자, 서서히 바람을 빼서 처음 풍선의 지름의 5분의 4가 되도록 작아졌겠죠. 그랬더니 부피가 960이 됐다. 자, 그럼 생각. 바람이 안 빠졌을 때가 요만했고 바람이 어느 정도 빠졌어. 그냥 평면 도형처럼 그랬어. 자, 근데 작아진 게 얘가 전체 지름의 5분의 4가 됐다 그랬지. 야, 이게 무슨 얘기야? 전체 원래 바람이 안 빠졌을 때의 지름이 1이었다면 바람이 빠진 애 지름이 전체 5분의 4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 아니야? 맞죠? 그럼 아까 말했던 대로 큰 풍선과 작은 풍선 당연히 구니까 닮은 비예요. 그럼 내가 뭐 찾으라 그랬어? 닮은 비야 항상. 그러면 길이의 비가 곧 닮은 비인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애와 작은 애의 닮은 비는 지름의 길이의 비인 1대 5분의 4와 똑같겠지. 자, 그럼 정수의 비로 나타내면 5대 4 되는 거 이해되나요? 그냥 약분한 거야. 아니, 5를 곱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얘를 세제곱을 해야 되겠죠. 5의 세제곱, 4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게 뭐예요? 바람이 빠지기 전에 부피, 바람이 빠진 후에 부피가 되겠지. 자, 근데 빠졌을 때 실제 부피가 960이래. 자, 얘의 실제 부피가 960이래. 그렇죠. 그래서 x 대 960이라고 식세우면 되겠죠. 해보면 부피는 복잡해. 약해 간단히 하는 거 없어. 그냥 쉽게 사냐고. 자, 계산하면 더럽게 나와. 원래 이게 알았지? 귀찮아하면 안 된다. 자, 답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뭐 갖고 닮은 비를 찾았어요? 지름의 길이의 비율 갖다가 닮은 비를 찾았어. 자, 또? 성빈이 아, 저 74요. 74요. 79요. 79요. 네. 예, 44하고 합시다.
자, 어떤 사람의 2분의 1과 5분의 1 크기로 인형을 만들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람이 1인데 그거에 각각 2분의 1과 5분의 1로 줄였어요라는 거야. 자, 얘랑 숫자 지금 개념이 똑같아. 전체가 1이었는데 5분의 4로 줄인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걸로 인해서 뭐를 찾을 수 있냐면 이렇게 줄었을 때의 실제와 인형의 닮음비 찾을 수 있겠지. 자, 어떻게 되냐? 1대 2분의 1이야.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면 2분의 1이겠지. 얘는 1대 5분의 1이니까 양변에 5를 곱하면 5대 1이 되는. 자, 이게 뭐예요? 실제 대 인형. 실제 대 인형의 닮음이라. 언더스탠드? 자, 그렇게 됐는데 2분의 1의 크기의 인형이 사용된 밀랍의 양은 자 5분의 1의 크기의 5분의 1 크기의 인형에 사용된 밀랍의 양의 몇 배가? 야! 2분의 1을 줄인 애랑 5분의 1을 줄인 애랑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좀 더 크지. 그건 알겠죠? 그래서 얘가 얘 몇 배 썼니라고 했는데 거기 써있잖아. 이게 건널비로 봐야 되느냐 부피로 봐야 되느냐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인형을 안 만들어 봤으니까 모르잖아 이런 거. 그래서 거기 써있는 게 밀랍 인형의 속은 자 밀랍으로 채워져 있다. 그럼 뭔가를 채웠다는 얘기는 건널비가 아니라 부피랑 연관이 좀 있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얘 몇 배냐라고 했으니까 자 아까는 이거를 비율 계산하느라 2대1, 5대1이라고 했는데 그냥 해도 돼 사실은. 근데 기왕 계산한 거 요거 갖고 한번 비율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거 접근 방식이 다양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 크기가 5분의 1 크기의 몇 배냐라고 했으면 접근 방식이 요거 갖고 해도 돼 사실. 그럼 그냥 풀면 이렇게 된다. 얘랑 얘 닮은비가 뭘까? 내가 지금 쓴 거는 실제랑 인형하고의 각각의 닮은비죠. 그러면 인형끼리의 닮은비는 그냥 2분의 1 대 5분의 1이라고 해도 돼요. 됐냐? 자, 그럼 이것도 정수의 비를 나타내면 양변에 10을 곱해서 5대 2가 돼요. 자, 아까 내가 부피랑 칠하다 그랬지 이 문제. 그럼 세제곱을 해야겠죠? 125대 25대 8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제일 작은 애가 아니고 큰 애가 얘가 되는 거니까 자, 몇 배 필요하냐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를 얘로 나누면 되겠죠? 네. 자, 이게 진짜 밀랍의 양의 비율이란 말이야. 그래서 8분의 125가 답이에요. 몇 건 안 되지? 안 돼요. 지식 구하자고? 이거 저 성민아 몇 번? 얘가 79. 자, 바늘구멍 사진기 초등학교 때 만들지 않냐 이거? 안 해봤냐? 안 했어요. 그래? 자, 보세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6cm인 정립물체 모양의 사진기를 이용해서 높이가 21cm인 조각상을 촬영하려고 한다. 사진 속의 조각상의 높이가 자 사진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4.2cm가 되도록 할 때 A와 점 O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자, 거기 뭐 그림을 입체화해서 그려놨는데 그냥 쉽게 보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 물체의 높이야. 그래서 빛이 투과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자, 그랬을 때 O가 여기 있죠? 그리고 자, 선분 AB와 O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요 길이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자, 그리고 박스가 6cm라고 돼 있어. 자, 박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사진이 찍힌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박스 크기가 하나가 6cm야. 성민아, 쌍으로 졸고 앉았어. 이씨. 저 안 들었어요. 또 안 줄었대. 저 진짜 안 들었어요 이번에. 둘이 안 치러니까 싫어질 거 아니야. 거자가 돼 있어. 제가 가야 돼요. 안 돼. 네가 가면 심해. 아 이게 뭐예요? 관이 파괴될 수 있어. 안 돼. 그러지 마. 저는 안 들었는데. 됐어. 아까 졸았잖아. 너 이거 풀 때 졸았잖아. 안 좋은 척하고 있어. 다 보여. 니네 뭐 하는지. 꼬딱지 파도 다 보여. 자, 하자.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 관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닮은비를 마찬가지로 찾아볼게요. 자, 이거 뭐 쓰면 되겠냐? 이거 나비 모양이야 이렇게. 나비 모양. 자, 그리고 거기 사진이 맺힌 게 4.2cm가 맺혔다고 그랬잖아. 자, 여기다가 다시 표시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진이 맺혔는데 걔가 4.2cm가 맺혔단 말이야. 그럼 나비 모양에 의하면 큰 삼각형 21cm랑
삼각형 4.2cm가 대응변인 거 이해됐나요? 그래서 네. 닮음의 계산해 보면 몇 대 몇이냐 이거. 그냥 바로 쓰자 일단. 이렇게 됐는데 x 계산하는 게 목적이지. 그러면 이 왼쪽 삼각형에서 x랑 대응하는 게 자, x는 물론 변의 길이가 아니야. 뭐냐면 삼각형 입장에서 이거는 굳이 따지면 높이죠, 높이. 그럼 생각. 오른쪽 삼각형에서 높이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cm겠어? 박스의 한 변의 길이 6cm랑 똑같겠지. 네. 따라서 x 대 6 그냥 이렇게 식 세우면 돼. 네. 간단한 거죠. 부피도 아니고 건널비도 아니고 그냥 닮은 비 갖다 하는 거예요. 30 아니니? 네 맞아요. 3인인데? 3이잖아요. 7로 나오면 아 선생님. 응? 아 거기 소수점이다. 4.1은 4.2. 좀 찍었잖아 여기 좀. 아 30이요. 30 맞죠? 네. 몰라 이게 무마시 올게요. 안 돼. 아 앉아. 나가지 마. 정신교정. 안 돼. 잘게요. 수시로 나가. 너 집에서 먹어 아니야? 나가지 마. 잘게요. 자, 됐죠? 네 끝났어요. 그 다음에 1080. 1085. 자, 다 고친 사람은 그린 하시면 돼요 일단. 그린 좀 하고 있어. 무마시 해야 돼요. 안 된다고! 왔다.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거야. 자, 1085 합시다. 자, 축척 문제죠. 옆에 축도처럼 해가지고 그림 쬐끄맣게 그려져 있습니다. 쬐끄마한 거 먼저 보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축적이 너무 심해요. 자, 여기가 2.6이고 여기가 1.5고 각도가 30도네요. 나중에 니네가 피타고라스랑 중3 때 삼각비라는 공부하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데 아직 그걸 모르니까 그냥 풀자. 자, 그럼 이걸 준 이유가 뭘까? 요 길이랑 요 길이에 비율을 준 거야. 2.6 대 1.5지. 근데 약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26 대 15지. 네. 그냥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 다한 사람은 그림을 하세요. 자, 사람의 키가 1.6이고 아 뭔지 알 것 같아. 자, 여기가 78m고 자, 그때 건물의 높이 계산하자. 자, 뭐를 할 수 있냐? 이 그림하고 닮은 관계 있는 거야. 근데 센치랑 메트. 그러니까 단위 환산할 때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비율만 따져. 2.6 대 1.5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공을 붙여줘요. 얘랑 대응이잖아. 그래서 2.61 대 78m면 1.5m일 때. 자, 구하는 거는 대응 계산하는 거죠. 건물의 높이니까. 근데 식세울 때 좀 귀찮으니까 전체 건물 높이를 x라고 놓지 말고 요만큼만 x로 놔. 그럼 마지막에 100만 더하면 돼요. 사람의 키인 1.6만 더하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1.5 대 x 이거 풀면은 x가 나옵니다. 단위 환산할 것도 없어요. 있어요. 그냥 나와. 아 진짜요? 응, 안 해도 돼. 그럼 45가 나와 그냥. 자, 아까 말한 대로 1.6까지 더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46.5m가 답이에요. 그림이 너무 왜곡됐어요. 46.5. 아, 6. 소수점 6이면. 다 했어요, 쌤. 자, 됐나? 자, 그냥 다 된 거 같은데 얼추? 그림. 우리 좀 시간 좀만 주세요. 아니, 그 뒤에 숙제 안 내준 부분 거기를 그냥 지금 풀라고. 게이드까지 내줬죠? 데이터. 맞아요? 게이드 뒷부분을 좀 하려고요. 자, 기본 문제 좀 펴볼까요? 응? 게이다까지만 숙제였어. 자, 몇 페이지냐면 똑바로 앉아라. 188페이지 8페이지 보자. 언제 나오지? 128페이지. 188이요. 자, 188페이지 5번. 네, 오늘 풀 시간 주시긴 하는 거죠? 2시간에 계속 풀 거야. 아. 자, 다음 두 TV 하면은 닮은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테레비가 크기를 이루는 인치로 많이 부르죠. 인치가 대각선의 길이인 건 알고 있니? 네. 그래서 인치가 1인치가 몇 센치인지 알아요? 2점 몇이 아니 2.5 정도 돼요. 4 정확히 2.4 몇인데 편의상 2.5 정도 돼서 대각선의 길이를 센치로 재서 나누기 2.5를 하면은 여러분들 모니터나 테레비의 인치가 그냥 계산이 돼요. 그래서 1인치가 커지면은 단순히 숫자 1이 커진 개념이 아니라 대각선의 길이가 2.5cm가 길어지는 거야. 그럼 크기가 생각보다 많이 커져요. 이 몇 인치예요? 6.3가? 모르겠다. 자, 보자. 두 테레비가 있는데 하나가 14인치고 하나가 21인치래. 그랬을 때 넓이를 물어봤죠. 자, 생각.
두 테레비가 서로 직사각형 닮은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대각선의 길이조차도 닮은 비가 성립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왼쪽 테레비 14고 오른쪽 테레비가 21이니까 그러면은 2대 맞다. 3이죠. 맞다 이거. 자,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야. 니네가 인치라는 그런 개념을 잘 모를까 봐 혹시나 해서 하는 건데 그럼 이게 뭐야? 닮은 비야. 화면에 제곱 들어갔으니까 제곱해야 되지. 자, 그러면 21인치 넓이가 14인치 넓이의 몇 배냐라고 했으니까 4분의 9가 되겠죠? 오케이. 자, 쉽지? 자, 인치 4번도 풀 할 수 거야. 있네요. 어? 인치 뭐 올라가면 풀 수 있네요. 그렇긴 해. 자, 4번도 하자, 다 적으면. 이거 바로 측정하지. 이런 거 바로 하세요. 자, 가로랑 세로의 길이가 2.5랑 2m인 카펫에서 가격이 5만원이래. 자, 가로 세로 길이가 7.5, 6인 같은 종류의 카펫의 가격은 얼마냐? 자, 그림을 좀 잠깐만 그려봐봐. 가로가 2.5, 세로가 2다? 세로 사고 싶은 게 가로가 7.5고 세로가 6이다. 야, 두 카펫은 닮은 관계인 거 맞냐? 네. 가로 길이가 3배 늘어나고 세로 길이가 3배 늘어났죠. 두 개 닮은 관계야. 닮은 비가 1대 3이지? 됐니? 자, 근데 거기 맨 마지막에 가격은 넓이랑 비례하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넓이의 비를 쓰라고 대놓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1대 9라고 바꿀 수 있지. 이해됐냐? 자, 그러면 처음 거의 가격이 5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요거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1일 때가 그냥 쓸까? 비율이 1일 때가 5만원이니까 9일 때는 얼마예요? 라고 식세울 수 있겠죠. 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럼 그냥 곱하기 5 하면 되지, 이거는. 숫자가 간단하니까. 그래서 45만원이 돼요. 그치?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8번도 하자. 자, 거기 중점이라고 D2가 중점이라고 찍혀 있어요. 그래서 대각에서 그 중점에다가 선을 그었네. 이거 무슨 선이라고 불렀어요? 중선이라고 불렀죠. 자, 그럼 거기 있는 O라고 써 있는 게 무게중심이겠지? 이해되냐? 네. 무게중심 설마 까먹지는 않았겠죠. 자, AOC의 넓이가 여기가 24라고 합니다. 중점률 정도면 되지 않아요? 자, 얘는 사실 그래 맞아. 풀이 과정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닮은 비를 이용한 넓이 계산하는 공식을 몰라도 얘는 그냥 계산할 수 있어. 근데 당연히 막 그냥 써먹어보자. 어떻게 해볼까? 얘가 24라는 얘기는 야 이거 계산할 수 있지. 얘가 24면 전체 넓이 얼마냐? 무게중심 했을 때 넓이 성질 뭐 있었어? 이거 3을 곱해요. 그렇죠. 3 곱했어야 됐죠. 자,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똑같았지? 언제? 여기가 무게중심이었을 때. 그래서 72요. 전체 넓이를 계산하면 곱하기 3이야. 됐나? 네. 근데 뭐 그건 그냥 얘기해 본 거고 내가 알고자 하는 건 이 쬐끄만한 거 구하는 건가? 그죠? 그럼 닮은 비를 이용해서 풀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중점 명열 정리를 이용해서 무게중심이 중선을 2대1로 몇 쪽에? 라고 했을 때 내가 증명 그림을 이걸로 얘기해줬어 사실은. 왜 2대1이었냐면 24의 넓이와 넓이를 갖는 삼각형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이 닮은 비가 몇 대면? 1대2거든. 1대2. 이게 중점 명열 정리잖아. 그래서 닮은 비가 1대2라서 요거 1대2고 요거 때 요거도 1대1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무게중심이 중선을 2대1로 쪼갠다? 라고 했었다고요. 자, 그러면 두 삼각형 닮은 비가 1대2니까 넓이의 비는 제곱하면 될 것이고 12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 넓이 x로 놓으면은 x 대 24 이렇게씩 세우면 되지. 그럼 6으로 4로 나누면 되냐? 6이네요. 그렇죠. 6이죠. 알겠어요? 아, 무게중심 개념과 섞여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자, 11번 할게요. 다 적으면. 좀 빨리 하고 있다. 양이 좀 있다 보니까. 인강아 자는 거 아니지? 풀고 있어요. 그렇죠. 몇 번이에요? 16번이죠. 11번 할 거다. 12쪽 비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비고 있어요. 넌 누구랑 수업하냐? 아, 넘어가는 줄 알았죠. 아이고. 잘 봐. 방금 8번 풀었어요. 8번. 기본 문제 8번. 자, 11번 할게요. 자, 부피가 81이 먹불 모양의 그릇의 높이의 3분의 2만큼.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전체 높이가 요만큼인데
전체를 3등분 한 것 중에 두 칸의 높이만큼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대. 자, 닮은비를 이용해서 이번엔 부피 갖고 노는 겁니다. 그럼 일단 뭐부터 찾아? 닮은비. 뭐랑 뭐를 찾냐? 물과 전체 그릇의 닮은비를 찾아보고 싶은데 물은 전체에 두 칸을 차지하고 있고 물은 세 칸을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높이의 비가 2대 3이고 누구랑 누구? 물과 물그릇. 그게 닮은비랑 똑같겠지. 자, 8대 그러면 27이요. 그래서 부피를 계산해야 되니까 8대 27이죠. 자, 그럼 8은 누구예요? 물의 부피고요. 27은 전체 부피예요. 이해됐나?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그냥 물의 부피 계산하는 거네. 전체 부피가 81이래. 그럼 얘가 신재 부피가 81이래. 81이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4냐? 648이에요. 648을 27로 나눠가지고 그럼 뭐가 나와? 24. 맞죠? 그래서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쉬운 거죠? 네. 이런 게 딱, 이런 문제가 딱 어디 나오는지 아냐? 비산중. 이런 데 시험 문제 딱. 김우지. 서술형. 근데 서술형은 1번 발문제 계산 아니라 진짜요? 2번 부피 1위 계산 아니라 3번 물 계산 아니라 김우지. 이렇게 나와. 당황스럽죠? 쉽게 나오면 저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번에 꼭 이제 비산중 기말고사 보니까 그걸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알겠지. 다음 주 시험이에요. 다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오늘 시험인데? 아 어제 시험. 아또 무슨? 저는 3학년이에요. 3학년. 3학년 따로. 저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자동 다 잘 봤대요. 여기 다니는 3학년? 내 3학년 애들은 다 95 이상 나와. 평균중 다니는 100, 비산중 100. 하나 틀렸다. 평균이요? 비산중. 비산중 하나 틀렸다. 번개중 다 100. 누구지? 불임중 다 100. 모양중 100. 백원중 100. 소수령까지 99. 다 잘 봤어. 99점이 되게 제일 불쌍. 제일 불쌍한 거죠. 서술형 1점 까인 거. 자, 그 다음에 15번. 이거 내가 개념 때 예제로 들었던 쪽곡을 문제랑 비슷한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50cm인 쇠구슬 한 개를 녹여서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쇠구슬을 몇 개나 만들 수 있냐. 자, 제일 처음에 뭐 찾아야 돼요? 닮은비 찾아야 되죠. 애초에 있는 애가 지름이 반지름이 50이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애가 5니까 닮은비가 10대 1이 된다. 자, 구슬의 양이니까 당연히 부피 갖고 놀아야 되는 거 이해됐나요? 자, 어려운 거 잘 빼면 안 되죠. 10의 세제곱 대 1의 세제곱이니까 1000대 1 되겠지. 되니? 그러면 1000에 해당하는 걸 녹여서 1에 해당하는 거 몇 개 만들어요? 라고 물어보면 1000개요. 1000개죠. 볼 것도 없이 답이 5번. 이건 건 옆에 거 잡을 필요가 없어. 비난이? 16번 어려워 보여요. 아니, 안 어려워. 추천 문제라고. 자, 17번 합시다. 좀 너무 싫어요. 18번이 어려울 것 같아. 그것도 쉬워. 다시 해봐 다시. 자, 그림만 있으면 어려우구나. 쉬워. 두 지점 사이의 실제 거리가 5km일 때 어떤 지도에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2cm다. 자,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실제가 5km인데 지도상이 누가 봐도 2cm. 25kg 아니에요? 자, 그럼 10cm인 두 도시의 실제 거리를 간단하게 풀면 이렇게 하면 된다. 2cm에서 10cm를 물어봤지. 곱하기 5로 됐지. 그럼 얘도 그냥 곱하기 5하면 답이 나와. 비난이? 그냥 약간 편법상 베푼 건데 25kg에서 답은 일단 5번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풀라고 나온 게 당연히 아니겠지? 그럼 정석적으로 풀면 이거를 이용해서 축척을 계산해요. 서술형에서 이렇게 풀면 까요. 까이죠 당연히. 자, 객관식에서만 풀어요. 야, 5km 센치로 바꾸면 공 몇 개 붙여야 돼? 6개. 미터로 공 3개고 센치로 공 2개죠? 자, 그래서 5만 대 2가 되니까 50만이구나? 닮은 비가 25만 대 1이 된다고. 원래 이걸 계산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10cm일 때 실제 왜 거리 25만 대나 됐어요? 2로 약분했어요. 아. 2로 약분했어요. 자, 그럼 식을 세우면 근데 이인데 왜 25만이구나. 맞잖아, 그럼 다섯 개. 네. 맞잖아. 공부네. 자, 25만일 때 1이면 자, 내가 물어본 건 10cm일 때 얼마예요? 물어본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x를 계산하면은 250만이 되는 거지. 자, 근데 문제 보면 킬로로 나왔으니까 자, 아까 공을 몇 개 붙였어? 6개 빠져. 5개를 붙였으니까 5개를 거꾸로 빼면 되죠. 그래서 공을 붙여. 하나, 둘, 셋, 넷. 5개를 주이면 25가 딱 나오죠.
선생님 너무 불편한데요? 서술형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알았죠? 너무 편한 것만 공부하지 말라고. 이래서 내가 편하게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거야. 알겠냐? 공부를 정말 많이 했으면 이런 것도 해보면 되지. 근데 그렇게 너무 편법만 알고 살지 말라고. 자, 19번 답. 내가 다 풀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실제 거리가 2km인 지점에서 거리가 4cm로 나타내진 지도가 있는데 넓이가 20cm. 자, 여기 지도에서 넓이에요. 그때 땅의 실제 넓이를 계산하여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축척 계산해보자. 그러면 2km. 그럼 5개 붙이는 거네. cm로 바꾸면 지도상의 거리가 4cm. 그럼 닮은 비는 5만 대 1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랬을 때 이건 닮은 비잖아.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제곱을 해야 되지. 그래서 5만의 제곱을 해야 돼. 1의 제곱을 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5만 대 1이요. 25만이 아니죠. 그렇네. 공을 4개를 더 붙여야 돼. 아, 그래서 지수를 써볼까? 5 곱하기 10의 4제곱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곱해야 되죠. 그렇죠? 자, 요거일 때 1이 자 이게 넓이의 비가 되는데 자 거기서 물어본 게 지도상에서 20일 때 실제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지. 원래 정석적으로 풀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넓이일 때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못해. 귀찮아서. 알았어? 자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자 그럼 x를 계산하면은 20 곱하기 5 곱하기 10의 4승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 되겠지. 몇일까요? 자 그러면 25에다가 2 곱했으니까 그냥 25에다가 20 곱하면 얼마냐? 500. 500이지. 500 곱하기 이거 제곱의 제곱이니까 10의 8제곱 되는 거 알죠? 지급치 알고 있지? 기억하지? 제곱 곱하는 거잖아 서로. 그건 아는데 그러면 5 곱하기 0을 좀 붙이면 5 곱하기 10의 10제곱이 되죠. 이해됐나요? 자 근데 거기에서 물어본 게 단위를 자 이거는 단위가 뭐야? 제곱센치지 이거는. 자 그럼 이거를 킬로미터로 바꿔. 그럼 아까 자 킬로에서 다섯 개 센치로 갈 때 지워줘요. 공 5개 지워 5개 붙였잖아. 네, 거꾸로 갈 때 5개 지워야 되잖아. 근데 제곱이니까 5개를 2번 지워야 되는 거지. 5개를 2번 지워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10에 10승이니까 공 10개 지우는 거잖아. 그럼 이게 다 날아가지. 공 하나 지울 때마다 지수가 하나씩 떨어져. 5개 날라가요. 그래서 10개가 날아간다니까. 아 맞다. 5개씩 2번 날아갈 거야. 아. 제곱이니까. 와이. 제곱이니까. 그래서 그냥 5제곱킬로미터가 답이다. 아, 알겠죠? 센치에서 킬로로 갈 때 공 5개를 지워야 되잖아. 근데 제곱킬로미터로 바꾸는 거니까 5개를 2번 지워야 된다. 뭐야 이거? 우와. 사진이 나와. 됐나? 자, 발전 문제도 해볼까요? 야, 거기 뭐 어려워 보이냐? 4번은 내가 해줘야 될 것 같고. 8번. 3번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3번을 일단 해보자. 자, 발전 문제 3번입니다. 안 자, 어려 보이는데. 3번 왜 이렇게 되냐? 안 어려워 보여? 네. 3번 우리 이렇게 몰라. 이렇게 됐어. 자, 해줄게. 사다리꼴이죠? 그냥 네. 자, EF가 각각 중점이래. 이거 내가 외우라고 하면 공식 쓸 수 있냐? 네, 5cm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5가 그냥 바로 나오죠? 거기서 안 남은 거. 이건 써도 된다고. 자, A, E, F, D의 넓이가, 자, 실제 넓이가 높이 나왔잖아요. 30cm일 때, 자, EBCF의 넓이를 계산하라. 자, 이거 넓이 계산하세요. 이거 어떻게 할래?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36으로 36으로 높이 구할 수 있잖아요. 구할 수 있나요? 2분의 9에다가 높이가 4라고? 네. 좀 아래로 살 거 아니에요, 똑같이. 나누기 2 계산 안 했구만. 그러니까 2분의 9일 때요. 8 아니야? 아 그렇죠. 8이 8. 얘도 8이겠네? 네. 맞아요. 그럼 나오네? 44. 44예요. 44네? 와. 천재네? 자, 이렇게 풀라고 나온 게 아니겠죠? 답은 맞아. 아, 답은 맞아. 맞아. 답은 맞는데 원래는 어떻게 풀라고 나왔을까? 2대 3을 이용해서 틀린 건 아니야, 아니야? 틀리지 않았어. 잘했어. 원래 다양하게 푸는 게 제일 중요해. 자, 이 단원이 닮은 비를 이용해서 넓이의 비 찾는, 넓이의 비랑 부피의 비 찾는 거 아니었냐? 그걸 써먹고 싶은데. 현재 상태에서 자, 질문 한번 해보자. 위에 있는 사다리꼴하고 아래에 있는 사다리꼴은 닮음인가요? 네. 아니에요. 높이가 똑같잖아. 네. 네. 높이가 똑같은데 변의 길이도 다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닮음이야? 아,
말도 안 되지. 닮은 건 아니야. 애들이 처음에 착각하는 건 닮은 비를 찾아가지고 그냥 계산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닮은 비 아니에요. 닮은 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 이 그림상에서 못 푸는데. 자, 도형항상 보조선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 얘를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가지고 자,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봐. 이 책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위에 공간이 있죠? 그럼 이거 왜 만들었어요, 선생님? 여기가 6이, 여기고 여기가 4라고 했잖아. 여기가 길이가 같다고 했잖아. 그럼 닮은 비를 찾을 수 있다? 뭔지 알겠어? 닮은 비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전체하고 닮은 비지. 그럼 닮은 비가 뭐가 되냐면 니네가 아까 가운데 거 계산한 거 5cm까지 해서 잘 들어. 빨간색 대 보라색 대 빨간색 대 전체 흰색 삼각형에 닮은 비가 밑변의 길이의 비인 4대 5대 6하고 같아요. 알겠냐? 근데 넓이 계산하는 게 목적이니까 제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16대 25대 36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게 자, 이 첫 번째 땅을 A, 두 번째 땅을 B, 세 번째 땅을 C라고 했을 때 A 대 B 대 C의 넓이의 B는 얼마일까? 이거 많이 해봤지? 16. A는 그냥 16인 거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B는 16. 빨간색에서 B 땅을 B는 A 땅을 빼야 되죠. 빨간색에서 A 땅을 빼야 되죠. 근데 이게 빨간색이잖아. 네. 앞에 걸 빼야 되지. 굳이 넓이가 좀 작네요. 그 다음에 C만 계산했을 때에는 전체에서 위에 거 두 개를 빼야 되지. 근데 위에 거 두 개가 가운데 왜요? 숫자죠? 그래서 11이요. 11이 되죠. 그래서 닮은 비는 못 구했지만 뭐는 계산했어요? 두 번째 땅과 세 번째 땅, 두 번째 땅과 세 번째 땅의 넓이의 비는 계산을 했어. 자, 그럼 식수하면 이렇게 되겠죠? 9대 11이니까 위에 땅 실제 넓이 36이고 아래 땅 몰라서 x 이렇게 하면 되겠지. 원래 푸는 건 이렇게 풀라고 의도를 한 거야. 자, 얼마냐? 44 나오죠, 계산하면. 자, 저 풀이도 잘했어요. 맞아, 잘했는데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요거 풀었을 땐 닮은 비를 굳이 쓰진 않았지. 그렇죠? 그냥 넓이 갖고 바로 푼 거니까. 자, 두 가지를 좀 다 알고 계세요. 자, 4번 해보자. 자, 두 원기둥이 닮은 관계래요. 자, 밑면의 지름이 12대 18이다. 닮은 게 바로 몇 나오냐? 2대 3이네. 자, 그럼 일단 부피의 비는 세제곱하기를 약속했으니까 8대 27이네. 자, 뭐 이거 당연히 계산했고. 자, 그때 큰 병에 전체 부피의 9분의 1만큼의 물이 들어있다면 작은 병에 가득 담은 물을 몇 번 더 부어야 큰 병이 꽉 차니? 라고 물어봤어. 자, 생각해볼래? 큰 병의 전체 부피가 27이야. 근데 거기에 9분의 1만큼 물을 채워놨대요. 그러면 27의 9분의 1이니까 9분의 8만큼 채워야 되는 거지. 맞냐? 더 채워야 되는 거지. 24죠? 그럼 네가 채워야 되는 건 24면서 더 채우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뭘로 이용해서 하는데? 작은 물그릇 갖다가 하는데 작은 애가 실제 부피가 8이나 실제 부피비가 8이잖아. 8. 그럼 8 하나 갖고 24 몇 번 채울 수 있냐? 라고 물어본 거니까 정확하게 3번 부어야 되지. 8 곱하기 3하면 24잖아. 알겠나? 그래서 몇 번 부어야 돼? 3번 부으면 된다. 라고 그냥 답이 나와. 알겠죠? 그냥 비율만 갖고 계산하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애들이 잘 틀리는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6번 2대 별표를 좀 쳐놓자. 니네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정말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야. 자, 보자. 얘도 굳이 따지면 축도 써가지고 하는 문제인데, 자, 일단 그림부터 보자. 그림자의 길이가 3일 때 물체의 길이가 2m래. 자, 이거 뭐를 준 거예요? 물체와 그림자의 길이의 비를 준 거지. 2대 3이야. 그걸 준 거야. 걔는 거기서 끝이야.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그림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쭉 뻗어 나가다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뻗어 나가다가 벽 때문에 그림자가 이렇게 꺾였지. 야, 니네 실제로 해봐도 아는데 그림자가 꺾이면 어떻게 돼? 니네 겨울이래. 밤에 가로수 아니죠? 가로등 불빛 같은 데 딱 가면 그림자가 자기 그림자 이렇게 쭉 늘어나 있잖아. 알죠? 근데 가다가 자동차랑 벽 같은 데 이렇게 그림자가 꺾이면 그림자가 어떻게 되냐면 좀 찌그러져. 꺾인 부분이 찌그러지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벽이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꺾였는데 얘가 만약에 벽이 없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뻗어 나가겠지. 그렇죠. 근데 얘랑 같지가 않다. 벽에 꺾여 있으면 그림자가 축소돼, 축소. 알겠어요? 이거 애들이 놓치는 게 이거. 애들이 착각하는 게 그림자가 벽에 꺾여 있으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쭉 피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시죠. 과학 아니. 그러니까 과학하고 연관이 있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림자는 태양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그림자 그 과학 시간에 그 남중고도 이런 거 하지 않냐? 네 했어요.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가 바뀌잖아. 바뀌어요. 고도가 높으면 그림자가 짧고 고도가 낮아질수록 그림자가 점점 더 길어지잖아. 그건 알잖아. 그래서 태양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땅바닥에서 90도로 꺾인 물체야. 굳이 과학 얘기를 하면 이런 거야. 90도로 꺾인 물체야. 얘는. 근데 벽도 마찬가지로 90도로 꺾여 있지. 그럼 그림자가 쭉 뻗어 나갔다가 그림자는 뻗어 있는 그림자는 당연히 땅하고 90도 관계가 아니죠. 근데 뻗어 나가다가 벽을 만나가지고 90도로 꺾여버리면 올라가잖아. 당연히 올라가는데 태양 입장에서는 얘가 그림자가 아니라 그냥 물체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물체 취급당하다 보니까 그림자 아까 말한 실제 물체와 그림자의 비율이었죠. 이건 비율. 그럼 얘가 물체 취급을 당하다 보니까 그림자가 꺾여서 벽에 맺힌 이 실제 물체 같은 이 길이와 벽을 치웠을 때 더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림자는 얘는 진짜 그림자고 달라요. 얘는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물체 취급을 해야 돼. 그래서 요 길이랑 절대 같지 않아. 같지 않고 길이의 비가 여기가 2의 비율이면 여기가 3의 비율이 되는 거야. 요거 기억해야 돼. 이거 약간 과학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2하고 똑같다고 쭉 피는 게 아니야. 철사 고그려져 것처럼 피는 게 아니에요. 민강아. 됐죠? 똑바로 앉아 성민아. 자, 그럼 계산 어떻게 할까? 거기 써있는 게 자, 벽까지가 18m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m예요. 그 다음에 꺾여 있는 게 4m예요. 자, 그럼 이거 비율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 2대3 비율이니까 벽을 탁 치우면 뻗어나가는 게 6m죠. 맞냐? 계산하면 비율 계산하면 6m죠. 네. 그럼 진짜 그림자의 길이는 24m. 조심해야 돼 이거. 알았죠? 이거 진짜 많이 틀려. 야. 자, 근데 물어본 건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나무의 높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무의 높이 x로 나면 요것의 비율도 2대 3인 거지. 16m. 그렇죠. 24를 3분의 2 계산하면 되니까 16m가 되겠죠. 알겠죠? 조심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한다. 꺾인 거 펴서 계산하는 거 절대로 안 해요. 알겠죠? 그러면 안 돼. 자, 밑에 있는 건 풀기 쉽게 생겼죠? 지도 그림 있는 거. 아, 밑에 있는 거. 8번 문제요. 이거 실제 강남 지도다? 코엑스 보이냐? 네, 보입니다. 이거 실제 지도야. 페이스가 어디 있어요? 삼성동에 있죠. 아니 안 보여요 여기서. 무역센터라고 안 보이니? 아 그게 코엑스입니다. 무역이라고 보이는데. 컵이 컨벤션 센터, 무역센터 안 보여? 네네네. 그럼 그게 코엑스야. 우리 페이스 이렇게 안 높은데. 높아요, 나름. 여기 되게 높아. 여기서 높은 건물처럼. 제일 높아 보이네. 자, 가본 사람 많잖아, 그리고. 그렇지, 체험학습 많이 가죠. 자, 이거 풀 귀찮아 보이는 거 내가 해줄게. 자, 그림이 해석되지 말고 그냥 글씨만 잘 봐봐. 지도에서 한전 찾아보세요. 한전 어디냐? 저기 있어요. 저기 동원천지 밑에. 응? 동천진도 어디냐? 학교의 밑에. 어디야? 아, 거기. 머리 아파. 아. 그러네요. 한전에서 한국감정원까지의 직선 거리가, 자, 이건 지도상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실제 거리는 380m. 자,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축척 계산을 해, 1번에서. 자, 분수로 이번엔 나타내볼까?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상의 거리가 5cm고, 지도상의 거리 말고 실제 거리가 380m잖아. 그럼 이거를 단위를 다 cm로 바꿔서 약분만 하면 되겠지. 몸무게 넣어줘요.
자, 약분하면은 5, 7에 35, 5, 6에 30. 7,600분의 1이 되겠죠. 됐죠? 이게 1번 답이죠. 자, 그랬을 때 지도에서 한국감정원과 소방서 사이의 거리가 1.5cm다. 자, 그럼 이거는 방금 쓴 거 갖고 계산하면 되죠. 자, 이게 그냥 비례식 세울 거니까 7,600대 1로 바꾸자. 7,600대 1. 이게 실제와 지도상의 비율이죠. 그랬을 때 지도상의 거리가 1.5cm. 그럼 실제 거리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나요? 계산하면 114 나옵니다. 자, 됐나? 자, 서술형 1번 하나 가져오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판에 지름의 길이가 원판의 지름의 8분의 1이 되는 원 모양의 구멍을 16개 뚫었다. 자, 남은 부분의 넓이 좀 헷갈린다? 남은 부분의 넓이가 원판의 넓이의 몇 배인가? 자, 원판은 기존의 원판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부분의 넓이가 원판의 넓이의 몇 배인가? 라고 해서 자, 생각. 8분의 1 사이즈로 뚫었다고 했으니까 전체와 구멍 하나에 닮은 비가 몇 대 몇일까? 8분의 1 사이즈라고 했잖아. 그러면 1대 8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거를 정수의 비로 나타내면 8대 1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넓이를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럼 8의 제곱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건 의미가 뭐야? 얘가 전체 넓이 1은 구멍 하나. 근데 몇 개 뚫었대? 16개 뚫었대. 자, 따라서 빼줘요. 빼줘야 되죠. 자, 구멍을 16개 제외한 남은 부분의 넓이는 4분의 3인데요. 넓이의 비율은 48이요. 48 나와요. 16을 빼는 거구나. 48이 해당하겠죠. 4대 4.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남은 부분이 이거지? 전체 몇 분의 몇이냐 하니까 64분의 48이지? 4분의 3. 네, 4분의 3 나옵니다. 됐죠? 자, 2번을 일단 해보시고 3번 좀 한번 하고 좀 쉬자. 쉰다고요? 써야지. 안 쉬고 그냥 할까? 아니요. No. 자, 2번도 좀 헷갈릴 수 있다. 2번, 3번 다 내신 문제는 겁나 잘 나와요. 자, 좀 빨리 하고 있으니까 부지런히 하세요. 알았어? 예나네 집에 손님이 와서 수박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과일 가게에서 크기랑 가격 물어봤더니 자, 지름이 22짜리랑 32짜리가 두 종류가 있었대. 자, 그리고 값은 각각 5,000원하고 10,000원이래. 자, 10,000원으로 작은 수박 2개 살래, 큰 수박 1개 살래 고민하고 있어. 근데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누군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되게 현실적이다. 거기 써있는 게 껍질의 두께가 두 수박이 모두 다 1cm래. 이걸 왜 줬을까? 껍질을 안 먹잖아. 빼라고. 그렇죠. 그러면 야, 전체 지름이 20이고 30이야. 그럼 껍질이 1cm라는 얘기는 20, 먹을 30. 수 있는 부분은 20, 30. 2cm씩 빼야 되죠. 양 사이드에 껍질이 다 있잖아.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20대 30으로 계산하라고 한 거야. 이러니까 좀 비율이 간단해졌지. 왜? 이러면 이게 3이잖아. 훨씬 편식 3이 이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하면 야, 먹는 양이니까 부피겠네. 네. 그럼 세제곱 해야겠죠? 그래서 8대 27이 16대 27이요. 자, 그러면 사는 게 27이 10,000원짜리 하나지. 네. 8이 5,000원짜리 하나지. 네. 근데 두 개를 산다고 했으니까 5,000원짜리 두 개 샀을 때는 양이 16이 될 것이고 10,000원짜리 하나 샀으니까 똑같겠지. 네. 자, 그러면 누가 더 양이 많아요? 기름 30. 큰 수박이 더 많죠? 따라서 27이 더 크니까 큰 수박 1개 사는 게 이익이다 라고 쓰는 게 맞겠죠. 와우. 됐죠?